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진 600여 명이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총장을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총장이 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해 확고하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임한 뒤 하버드와 MIT 총장에게도 사임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UCLA 헌법학 전문 교수가 아이빌리그 대학 총장 사임 압박에 대해 총장들이 의회에서 한 발언이 옳고 졸업생이나 정치인이 총장 사임을 주도하는 게 잘못이라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은 많은 주장에 대해 맥락을 파악하면서 토론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본거지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하마스는 부정하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위험 속에서 이집트 쪽으로 밀려갈 수 있는 처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민주당의 경고음이 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미시건과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눌렀다는 CNN의 여론조사와 함께 예비선거가 처음 치러지는 아이오와주에서의 지지율도 더욱 높아갑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일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같은 날 공화당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는 헝가리 독재자 빅토르 오르반 측근들을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500명의 투자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2024년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연준의 정책 실수도 아니고 중국의 경제 위축도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악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동맹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높은 금액으로 다저스와 계약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경제와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스카를 예고해온 2024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선두 후보작으로 지명됐습니다. 한인 배우 스티브 연은 우디 해리슨 등과 함께 TV 영화 주연 후보에 올랐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석세션이 몇 년째 최다 후보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면은 케이블 텔레비전마다 거의 비슷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모멘텀을 맡고 있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되겠네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군사훈련 도중에 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미국에서는 항상 뭔가 군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게 단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총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때문에 주목을 하죠. 그리고 모든 매체들이 보도를 합니다. 조종사는 비행기 밖으로 탈출을 해서 한국 해병대가 구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 해병대에 굉장히 감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조종사는 현재 의식 있고 안정 상태이고 원인은 조사 중인데 제8 전투 비행단 소속의 F-16이 완전히 그 서해에 추락해버린 건데 군산에 기지가 있기 때문에요. 뭐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인데 미국으로서는 이게 아시아에서 최근에 두 번째 미 전투기 추락입니다. 11월 얼마 전에 아시아 어디에서였죠? 일본에서였었죠. 오스프리가 일본 해안에 추락해서 당시에는 탑승자 8명이 전원이 숨졌고 그리고 또 몇 개월 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해병대 소속의 F-35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역시 그때도 탈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군 지금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많은 그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한 10분 정도는 제가 하버드 대학교의 신문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을 묶어서 전해드리겠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제 11시에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청원서 같은 것이 돈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500여 명 이상이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신문에서는 500명 이상이라고만 나오거든요. 하버드 크림슨의 지금 탑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취재를 더 해본 매체들은 6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총장 사임해라 하는 압박에 대해서 굴하지 말아라 하는 것,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청원서에 서명한 교수진이 600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 리더십에 대한 결정은 졸업생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 내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다 보장하려면 그 바깥 세력은 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하버드에서 이사회를 엽니다.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말 사이에 결국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또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인 유펜의 총장이 지난주 화요일에 의회에 출석을 해서 한 청문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5시간 청문회 가운데서 30초 발언 때문에 결국은 밀려서 사임을 했습니다. 스스로 사임했지만 이건 사임이 아니라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사임에 이어서 같이 청문회에 출석했었던 하버드 대학교 전부 3명 다 여자예요. 한 명은 블랙이고 한 명은 주이시고 한 명은 백인이고 그러니 이제 그 다른 MIT와 하버드도 사임해라 하는 압박이 지금 공화당 의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 신문은 이건 대학교가 이렇게 정치에 그 휘말려서 정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의회에서 72명의 공화당과 2명의 민주당, 2명 가운데 제가 1명은 분명하게 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 총장들 나머지도 물러나야지 된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총장을 물러나게 한 발언을 유도한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하나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나머지 2개가 문제네 하고 이제 주말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의회에서 대학교에서 지금 주이시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 많아지는데 대학 총장들이 제대로 발언조차도 안 하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장이 사임해야지 된다 하는 게 많은 그 공화당 정치인들 그리고 주이시 피플 이거 주이시도 반으로 쪼개졌고요. 의회도 반으로 쪼개졌고 일반 여론도 반으로 쪼개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도 엄청나게 이 3명의 총장을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유펜의 총장이 사임하기 전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먼저 사과를 하고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였냐면 거기서 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그 의원은 스테파닉 의원은 주이시는 아닙니다.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들이 인티파다 뭐 구태여 말하자면 민중봉기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크게 2번 일어났었죠. 팔레스타인에서. 그래서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에 항거를 하느라고 왜 우리 땅을 점거하고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못 살게 구느냐 해서 수천 명이 숨졌는데 그 같은 인티파다를 외치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그 학생들에 의해서 유대계 그 주이시 학생들이 너무 겁나하고 위험하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같은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을 처벌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런 시위가 그 학교 규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yes or와 no로만 답해라 라고 스테파닉 의원이 3명 총장에게 물어봤는데 3명 총장들은 전부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다르고 depends on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그 같은 말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누군가가 정말 위협이 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주이시 학생들의 어떠한 그 안전 같은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총장들이다 하면서 이제 그 의회 안에서 북을 치고 또 의회 밖에서 기업인들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이시들이 엄청 많잖아요. 더 큰 북을 치고 해서 한 사람 쫓아냈고 또 나머지 2사람이 지금 쫓아낼 이런 위기에서 하버드 내부에서는 그 문제와 별개로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지 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의 총장을 왜 의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하버드 학부생 4명은 친팔레스타인계 관련 행사를 주최했다 해서 지금 징계받게
징계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의 저런 분위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어피니언의 그 UCLA에서 아주 그 저명한 헌법학 교수입니다. 그 헌법학 교수가 쓴 어피니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또 주이시입니다. 주이시도 의견이 엇갈린 건데 헌법학 교수니까 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뭐 해고해라 말아라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는데 친이스라엘 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헌법학자로서의 시각을 쭉 보여줍니다. 유진 볼로크라는, 뭐 한인 학생들도 UCLA 법대 많이 다니니까 알고 계시겠죠? 특히 뭐 자유주의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주이시 UCLA 유진 볼로크 법대 교수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쓴 기고문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인들도 이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시오니즘은 반유대주의라는 하원의 결의안. 이건 이제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의 인종적으로 저 사람 유대인이라 싫어하는 거고, 반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국가를 세워서 그 국가를 유지하고 이런 것 자체에 반대하는 이런 거고요. 근데 의회에선 지금 이걸 한꺼번에 보고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대학교 캠퍼스도 분열되고 주이시 사이도 갈라놓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캠퍼스 내의 반유대주의는 실제 있는 문제다. 이 주이시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유대계 학생들이 정말 겁을 먹고 있고,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게 미국 캠퍼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활력이 있으려면은 또 활력이 있어야지 되고, 사임했지만 쫓겨난 리즈 맥길, 그 펜실베니아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총장의 원래 답은 옳았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다르다. 그 어떤 친팔레스타인계가 시위를 할 때 외쳤던 그 구호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가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헌법학 교수도 얘기를 합니다.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이런 것인데, 물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는 수정헌법 1조에 구속되지 않는 사립대학입니다. 아이빌리그, 뭐 하버드도 사립대학이고요. 그렇지만 학교의 규정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학 교수로서 헌법 전문 교수로서 수정헌법 1조를 설명을 하자면, 수정헌법 1법 표현의 자유는 즉각적으로 누군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있고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발언은 선동으로 보지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괴롭히고 차별하고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코넬 대학교의 학생이 캠퍼스에 그 소총을 가지고 와서 뭐 유대인들을 전부 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한 진정한 위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정헌법 1조가 이 똑같이 주이시에 관한 것이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평화로운 행진에서, 친팔레스타인 평화로운 캠퍼스 내의 행진에서 학생들이 인티파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민중봉기, 일제시대 항거한다는,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항쟁, 민중봉기, 저항, 우리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이런 인티파다를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표현으로 보호된다는 게 이 헌법학 교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인티파다가 물론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평화적인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 그때 특정한 이스라엘계 학생을, 저쪽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인티파다를 외치면서 폭력적이 되고 이 주의식의 학생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막 몸을 움직이면서 그 발언을 인티파다 같은 것을 계속 외친다면은 이건 징계 사유가 되고 차별로 보고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욕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인티파다를 외치고 하는 건 유대인 대학살을 얘기하기도 한다 하는 건데, 수정헌법 1조에는 뭐 특별히 뭐 집단 학살, 대학살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없고,
사립대학교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규정에도 뭐 그것들이 애매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도대체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정의로운지, 이 전쟁이 정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게 있기는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학문 그 캠퍼스 안에서는 토론을 해야지 된다는 게 이게 그 헌법적인 면에서 본 헌법학 교수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학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연설, 친이스라엘계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마스 전사들을 잡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스라엘은 많이 죽일 권리가 있다. 하마스를 얼마를 잡자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을 얼마를 죽였습니까? 하마스가 민간인 뒤에 숨는다면 하마스를 잡기 위해 민간인을 죽일 수 있다.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다 거기에 딱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이 국가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맘대로 자신들의 국가를 세운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이시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오히려 정당방위 아니냐, 민중봉기 아니냐.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 공습으로 숨지게 하는 게 그게 보복이고 그게 대량 학살이다.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덕적인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대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주장해서 자유롭게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캠퍼스의 총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물러나라고 하니까 캠퍼스의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맥락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저 총장을 물러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주이시 교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이 전쟁과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이란을 선제 핵 공격을 해야지 된다. 선제 핵 공격을 해야지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란이 인구가 1200만 명이 됩니다. 테란에 핵폭탄을 투하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도 이스라엘에선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균형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주장은 수정헌법 1조 또 도덕적인 그 주장 같은 것들이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정당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아직까지 신체적인 위협이 오진 않았는데 말로써 위협하는 것을 확실하게 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총장을 해고하는 것 이건 정당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학생들의 의견이 지금 대학교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의견이 다르다고 저 학생을 처벌해야지 됩니까?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 그때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거야. 한국적인 입장에선 그러면은 우리도 해방되지 않았을 거야.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각자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인 이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건 맞다. 주이시 학생들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팔레스타인 학생들 위협 느끼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다 하면 처벌해야지 되는 게 맞지만 그것보다도 이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같은데 뭐 유펜 같은데 MIT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고등교육이 추구하는 약속, 상하탑의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려면 대학교의 지도자, 아이빌리그가 됐건 그렇지 않건 그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총장도 포기하지 않을 권리를 줘야지 된다. 이게 바로 유진 볼로크,
UCLA 법대 교수가 UCLA가 아니라 LA 타임스에 쓴 기고문입니다. 아마 maybe 하버드 대학교 총장, MIT 총장도 물러나라는 압박 오늘은 더 거세질지도 모르고요.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 이슈는 그 이슈고 왜 우리의 총장에 대해서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움직임에 의한 청원서의 서명 숫자는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미국에 없어도 되는 이런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잠시 뒤에 근거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30 며칠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시작이 돼서 1월에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아이오와는 이제 당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하면서 후보를 결정하는 코커스. 그리고 뉴햄프셔는 예비 선거 방식인데 미국 이것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그 대통령 그 선거 역사상 아이오와나 뉴햄프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이기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니케일리 후보가 보이는데 니케일리 후보가 아이오와주에서도 조금 인기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여서 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거의 비슷하고 그 사이에 한 10월 달보다 11월 달 지금 이제 12월 초 벌써 12월 11일이네요.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오히려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던 사람도 많은데 8%포인트나 올라가서 정말 중요한 두 군데서 일단 한 군데를 이겨놓으면 안심이 됩니다. 두 군데 다 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어요. 아이오와주 코커스에 그 참여할 공화당 멤버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현재 51%입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는 16%로 똑같습니다. 10월 달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아이오와주에서 론 디센티스가 3% 높아져서 19%.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트럼프의 대안으로 딱 이제 다 떨어뜨려 놓고 트럼프에 대안으로 니키 헤일리하고 론 디센티스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 하면은 이게 또 론 디센티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별 차이도 거기에 요건에 들어갑니다. 남자와 여자 또 게다 대고 에이시안계잖아요. 인도계 니키 헤일리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43%에서 51%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않는데 왜 그럼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가? 이건 아이오와 주지만 미 전국적으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잖아요. 복음주의자들 지지가 한 달 사이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아이오와주의 4분의 3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긴다고 믿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조금 더 지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달 초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차 범위가 많지 않으니까 표본이 많지 않으니까 오차 범위는 4.4%로 비교적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또 CNN의 조사예요. 주말에 나온 월스트리트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과 겨룰 때 이긴다 하는 게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CNN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두 군데 미시건주와 조지아주. 미시건주, 조지아주 전부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주잖아요. 조지아주는 불과 뭐 만 몇 표 차이로. 그래서 조지아주 케이스는 지금 뭐 재판까지 가게 돼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가짜 주장을 해서 그런 건데
미시건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10%나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미시건 유권자의 50%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40%는 바이든, 10%는 난 둘 다 싫어.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거야. 근데 4년 전에 이긴 미시건주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 차이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격전지인데요. 미국 선거는 몇 개 주에서 결정됩니다. 요즘 뭐 네바다까지 포함해서 뭐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뭐 이런 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도 조지아 유권자의 49% 트럼프를 지지했고 44%는 바이든에게 투표했습니다. 7%는 난 두 후보 다 싫어 하고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이건 미시건이나 조지아에서 조사를 해보면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니까 바이든의 국정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시건주에서 64%가 싫다고 하고 조지아주에서는 61%가 반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날카로움이 부족해. 그리고 체력도 그래. 나이와 뭐 날카로움이라는 것은 인지도에서 나오는 날카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체력도 마찬가지. 전부 나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69% 미시건 유권자, 조지아 유권자 66% 문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시건 유권자의 57%, 조지아주 유권자의 58%가 그 기질이 대통령에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한 10%씩 많잖아요. 물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대결을 할 때 두 군데 주에서 조지아와 미시건 주에서 다 이깁니다. 뭐 17% 차이 이런 많은 차이로 이기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본선거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낼 수가 없는데 아이오와 주에서도 저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론 디센티스가 19%, 그리고 니키 헤일리는 16%, 51에서 16 빼면 35%포인트 차이를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이 니키 헤일리나 론 디센티스나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내년 1월 달 여기서 전환점을 찾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바이든과의 가상 대결에서 니키 헤일리가 이긴다 하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CNN 방송이 등록된 유권자 119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고요. 오차 범위는 3.4%포인트. 이건 미시건이고요. 조지아도 뭐 비슷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유권자 1068명, 오차 범위는 3.3%포인트. 그리고는 이제 오늘 열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사재판이요. 사기 사건 뉴욕의 검찰총장이 고소를 2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한 이 케이스에는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나 이제 안 나갈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뭐 나가봐야 마녀 사냥인 걸 뭘. 그런데 11월 6일부터 첫 번째 그의 그 법원 출두가 11월 6일이었는데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나가도 되는 건데 변호사만 보내도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쿠테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 정치적으로 캠페인하면서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나를 수사하고 나를 판결할 재판부와 수사팀은 검찰팀은 전부 썩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지지층을 결집을 시켰는데 근데 또 개그 명령이 또 내려졌잖아요. 이게 하도 복잡해서요. 개그 명령 내리면 이쪽에서 풀으라고 하고 풀었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 개그 명령이 딱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지자들이 들으면 아주 시원해야지 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좀 위험하니까 아마 안 나온다. 그렇게 변호팀이 조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2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죄 판결은 이미 나왔고 재산을 부풀렸다 줄였다 해서 이득이 본인의 이득이 될 때 융자 받을 때는 늘리고
세금 낼 때는 줄이고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평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평가할 권리가 있다. 그 수치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대출 기관과 회계사가 하는 일이지 모두가 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부풀리고 그걸 은행에서 찾아내면 오케이 뭐 안 찾아내도 뭐 안 오케이 뭐 안 오케이입니까 오케이입니까 이 논리로 지금 변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게다 대고 또 하나의 그 아주 그 든든한 그 말을 얻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렉스 존스라는 음모 이론가 뭐 방송에서는 정통적인 방송에서는 알렉스 존스를 음모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알렉스 존스를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음모론자다 하는 건 본인이 소송도 많이 걸렸고 본인도 내가 그때 실수했어라고 나중에 마지못해 얘기도 했어요.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도 숨지고 선생님도 숨졌는데 그거 다 배우들이 한 거야. 아역 배우들 놓고. 그래서 총기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이런 주장을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커요. 이 사람이 본인의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그런 알렉 존스를 트위터에서 너무 심하다 해서 어카운트를 삭제를 해버렸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이에요. 트럼프보다도 더 이전에 5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또 복원시켜줬네요. 그러니 굉장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서 본인의 지역구조차도 마무리도 끝까지 하지 않고 12월 달에 사임하겠다 하원 의원직을 한 케빈 맥카티 전 공화당 하원 의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힘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헌터 바이든이라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두 가지 혐의, 총기 혐의, 세금 안 낸 것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또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니까 게다 대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써? 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좀 지나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은 점이 지금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한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할까요? 아주 등도 따뜻하게 해주고 살짝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금 정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정치 분위기는 또 언제든지 바람의 방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하는데 나티식스라는 그런 그 투자회사 센츄리시티에 있는 그 투자회사도 투자은행 굉장히 그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500명의 투자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2024년도 경제, 세계 경제, 뭐 미국 경제 포함해서요.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냐 했더니 지정학적인 악당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몇 년 동안은 뭐 이자율을 너무 느리게 올렸어, 뭐 시작이 너무 늦었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인 팽창과 위축도 세계 경제에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런 것 다 제치고 지정학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지정학적이라는 것은 세계의 경제와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코비드 19도 물러갔잖아요. 거의 뭐 요즘 감기인지 코비드인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어쨌든 풀이 꺾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공급망
이런 것들이 세계의 굉장한 그 위협이었는데 뭐 마스크 하나에도 돈을 얼마를 주고도 못 사고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막 비상법을 발동을 해서 3M이라는 회사에 이제 전시 체제로 해서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내라고 하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코비드 그것도 다 지나갔고 전쟁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것은 늘 있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그 은행들, 투자은행들이 다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위험이 정상 보통 매년 있었던 것보다 80%나 높다.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분석을 한 건데 역사적으로는 이 지정학적인 위험 같은 것이 이 뭐 투자가들에게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지만 더 위험해질 때가 있다. 해서 이 나티식스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이제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뭐 미국 말도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말로는 팔레스타인 뭐 좀 잘해봐 거기 너무 민간인들을 그렇게 살상하는 전술을 좀 바꿔봐라고 얘기하지만 의회를 딱 그 우회해서 시간도 절약할 겸 이스라엘의 그 포탄을 탱크에 그 탄약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파는 것을 승인을 하잖아요. 특별법을 가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벤자민 네탄야후는 원래부터도 뭐 이스라엘이나 뭐 가자 지구의 주민의 생명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쪽 이스라엘 주변으로 많이 퍼질 수 있는 중동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투자가들은 위험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란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지원을 지금 이란과 북한이 각기 나름대로 장기로 북한은 탄약을 이란은 드론 같은 것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 이란의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경제적인 불안정은 더 커질 것이다. 70%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선거에도 역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 거죠. 미국 선거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재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겨룬다 할 때 지금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니라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트럼프와 헌터 바이든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헌터 바이든의 그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아버지 쪽으로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더러운 캠페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선거철에 더러운 캠페인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캠페인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에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전쟁이 포함된 이 같은 요소는 일반인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 드린 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냥 레이티스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칸 유니스를 우리가 거기를 접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 보면은 막 전투 교전이 있었다고 하고 이스라엘 탱크가 그쪽에 있습니다. 이건 끝의 시작이다. 하마스를 잡는 수십 명의 하마스가 우리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는 거기에 대해서 가짜다 하고 부정을 하고 하마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 죄수들을 수감자들을 풀어줘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인질 갖고 있는 거 이 교환을 하자. 만약에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인질들의 생명이 위협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인질을 뭐 살해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계속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라파라는 그 이스라엘 아니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그 사이 국경이 있는 그 라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지 될지 더 이상 갈 데는 없는데 그쪽에 그 칸 유니스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마스의 본거지인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에서는 지금 가자 주민의 가정 10가정 가운데 9가정이 음식이 없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하는 사람들 많고 곧 한 50%는 굶음, 기아,
뭐 여기 그 기아로 인한 아사까지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강제로라도 지금 남부에 모여 있는 사람을 이집트로 조금 빼야지 된다는 이런 건데 이게요 참 묘한 게 이집트도 원치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집트로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집트는 다른 유럽이나 터키와는 달리 유럽이나 터키는 그쪽 유럽 지역에서 어떠한 난민들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받아들입니다. 그 우리의 뭐 정신, 뭐 인도주의적인 정신, 막 이런 게 있어서 받아들이고 심지어 터키의 에르도안은 굉장한 독재자지만 시리아 내전이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시리아 그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 국경이 터키가 위에 있고 시리아가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게 이제 에르도안인데 이집트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 탈북자가 많이 오면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우리 집이 북쪽인데 지금 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국경까지 넘어서 남의 나라까지 내가 밀려가야지 된다고? 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저쪽 뭐 예를 들어 북한 저쪽 시너지 쪽에서 지금 점점 이제 한 무슨 강원도쯤에 왔는데 내가 더 제주도까지 가야지 된다고 그럼 나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이 말을 반대로 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헤드라인에 적었으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는 지금 두 번째죠. 지난번에 상원에서 연설을 하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그게 그날 스탑이 됐고 이번에 와서는 한 뭐 600억 달러 정도 우리에게 뭐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요청하려고 오는데 상원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하원의 그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은 개인적으로 또 만나고요. 그런데요, 이게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똑같은 날 공화당 의원들은 워싱턴에 있는 헝가리 대사관에서 헝가리의 극우 총리 빅토르 오르반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변인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벨라루스 대통령과 같이 세트로. 근데 그 헝가리 대사관에서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를 하고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헝가리의 국제문제연구소 사람들이 오고 해서 빅토르 오르반 측근들이 와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직접 와서 그러고 그 헝가리 측근들은 와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젤렌스키와 빅토르 오르반이 그 어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취임식장에서 만났거든요. 서로 아주 긴장이 아주 또렷한 그런 모습이 보이던데 그래서 미국에선 이것도 또 지금 반으로 갈려져 있고 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꼭 러시아의 대변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우크라이나가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26대 반대 1입니다. 헝가리. 그렇게 함으로써 헝가리가 유럽연합에서 좀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82회 골든글로브입니다.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거. 올해는 뭐 한국 영화는 없지만 그렇지만 뭐 올해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었던 바비 그리고 또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한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그런 것들이 많이 후보에 올라갔고 하나는 이 비프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연이요. 그 미나리에 나왔던 주인공 이 한인이 주연한 이것을 TV 영화 시리즈에서 주연 배우 후보에 올라갔는데 보니까요. 파고 아주 좋잖아요. 파고도 있고 또 그 우디 해리슨이 화이트하우스 플러머스 여기로 같이 주연 후보에 올라갔다는 이런 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던 그 부분은 좀 길어져야지 되니까 내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타니 쇼헤이 뭐 다른 데서 특별히 전한 것 같지 않고 여러 개를 종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강 얼버무리느니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번 해에 이제 그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어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노벨 평화상이 노벨상 중에서 꽂히고, 그리고 올해 노벨 평화상은 나르게니 그 모하마디라는 51살의 이란의 여성이었잖아요. 인권 운동하고 특히 이란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난 오랜 동안 한 몇 번의 재판 끝에 5번 유죄를 받고 31년 복역형, 지금은 10년짜리를 복역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를 대신을 해서 쌍둥이인 17살의 오누이예요. 오누이가 시상식을 받고 몰래 감옥에서 가지고 나온 엄마의 그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란에도 독재가 가고 봄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와 몇 년 동안 못 만나고, 아빠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아빠와 두 오누이는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란에서 못 살고, 이런 가족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